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 작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영상에서 예고했듯이 바람만 불어도 아픈 그 통풍, 이 통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은 다뤄야 할 내용이 복잡하고요, 방대하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개 편으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1편에서는 통풍의 원인, 증상, 예방법을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2편에서는 통풍에 좋은 영양소, 통풍의 나쁜 영양소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통풍이 없으신 분도 또 있으신 분도 모두 도움을 얻길 바라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옛말에는 이 통풍이 호의호식하는 부자와 이 권력가들에게 주로 나타난다고 해서 제왕의 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양에서 통풍이 모든 질병 중에 가장 아프다고 해서 병의 제왕이라는 이 별명도 가지고 있죠.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서구화된 식단 때문에 20대와 30대의 남성 통풍 환자도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통풍이란 혈액 내 요산이 많아지고 이 요산이 조직 내 침착되면 걸리는 병입니다. 요산이 조직에 침착되면요, 체내 염증 수치가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고 면역 반응이 생기면서 극심한 통증까지 동반됩니다. 요산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요산이 인간에게 해만 끼치는 적군인지 또는 아군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생명의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는 분자입니다.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과 지방은 모두 CHO로 구성되어 있어서 먹고 나면 대부분 이산화탄소와 물로 대사되게 됩니다. 하지만 단백질은요, 이 탄소, 수소, 산소뿐만 아니라 질소라는 것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질소는 체내 암모니아로 대사가 되는데, 암모니아는 매우 강한 독성을 가진 물질입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암모니아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간에서 우레아 사이클이라는 것을 통해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 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단백질이 아닌 또 질소를 가진 또 하나의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DNA, RNA, 이 ATP를 구성하는 핵산의 퓨린체입니다. 퓨린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도 하지만 육류, 어류, 내장 등 여러 가지 음식을 통해서도 섭취할 수 있는데요. 퓨린체의 질소는 요소 회로를 거치지 않고 통풍의 원인이 되는 요산이라는 것을 만들어 신장에서 배설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인간의 질소 배출 시스템은 요소와 요산 두 채널을 통해 가동되는 거죠. 이 요소와 요산은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뭔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지 않나요? 왜 조물주는 인간의 질소 배출 시스템을 이렇게 두 가지로 만든 걸까요? 왜 굳이 체내에 요산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통풍의 질환 위험성을 준 걸까요? 사실 요산은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체내에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심지어 요산의 항산화 능력은 비타민 C보다도 약간 더 높다고 하죠. 아시다시피 사람은 비타민 C를 자연적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는 비타민 C를 만드는 마지막 효소를 인간에게 빼앗았는데요. 그 빼앗은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요산이 알라토닌으로 바뀌는 이 유릭액시드 옥시다제라는 요소를 빼앗아 버려서 자동적으로 배출하는 것을 막게끔 해놓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비타민C가 해주는 항산화력을 바로 유릭액시드 네가 좀 해줘라 라는 어떤 신에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세포 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거나 우리 몸에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와 면역세포의 인지 능력을 증강할 때도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때에 좀 더 유릭액시드가 올라간다고도 합니다. 따라서 요산은 혈액이나 세포 바깥보다는 이 세포 안에서 농도가 높아야 합니다. 요산이 세포 안에 있으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하지만 스트레스, 활성산소 증가 등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이 가게 되면 이 세포가 손상이 되면서 유릭액시드, 요산이 증가하게 되게 됩니다. 게다가 요산은 불용성이기 때문에 잘 녹지도 않습니다. 녹지도 않고 피 속에 떠돌아다니다가 점점 지들끼리 모이면서 삐쭉삐쭉한 결정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는 요산의 농도가 증가되어도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병이 점점 진행되면요, 이 결정체들이 정착할 곳을 찾습니다. 바로 혈액순환이 빠르지 않은 이 말단 관절막에 정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엄지발가락 이쪽에 많이 생성되는 겁니다. 요산경찰제가 이렇게 침착이 되면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는 이걸 없애기 위해 가서 엄청 싸웁니다. 이 과정에 염증이 유발되고요, 통증도 극심하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통풍을 단순한 관절염으로 착각해서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를 받지 않고 소염제나 진통제를 먹으면서 버티면 점점 더 심한 만성 통풍으로 발전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퓨린체, 즉 핵산이 많은 동물성 육류의 섭취가 요산 수치를 올리고 통풍을 유발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통풍의 원인은 이 육식이 다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육식에서 벗어나 채식을 해도 요산 수치가 안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엄격한 채식이 통풍 발작률을 일관성 있게 감소시킨다 이런 증거도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식 외에도 통풍의 근본적인 진정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스트레스가 심할 때입니다. 요산은 체내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면 체내 활성산소가 증가되고 이를 중화하기 위해 요산이 평소보다 더 합성이 되게 됩니다. 게다가 활성산소가 증가되면요, 세포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ADP라는 퓨린체를 재활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혈액으로 퓨린체의 배설과 대사가 증가하게 되고 요산이 많이 만들어지는 여건이 형성되는 거죠. 자, 이어서 두 번째는요, 바로 이 과음을 할 때입니다. 특히 이 맥주를 발효하면요, 효모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효모에는 이 퓨린의 핵산이 많거든요. 그래서 통풍을 주의하려면 특히 이 맥주를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맥주뿐만 아니라 모든 주류는요, 통풍을 더 악화시킵니다. 알코올이 대사하는 과정에 핵산인 이 AMP가 증가하게 되고요. 이게 누적이 되면서 유릭액시드가 생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알코올 대사 시 생성되는 이 젖산은요, 신장의 이 요산 배출을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풍 환자나 요산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요, 웬만하면 금주하시는 게 좋다. 자, 요산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세 번째 상황, 바로 탄산음료 같은 과당 섭취가 많거나 단 음식을 많이 먹을 때입니다. 과자나 빵류도 마찬가지고요. 과당을 먹게 되면 요산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 이유, 이 과당의 대사 과정에 ATP가 쓰이고 ADP, AMP가 늘어나면서 역시 핵산 대사물도 증가하게 되므로 요산이 많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12만 5천 명 이상의 참가자를 포함한 연구에 따르면 과당을 많이 섭취한 사람은 통풍에 걸릴 확률이 62%나 더 높았습니다. 과당은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지방광과 복부 지방을 늘리게 됩니다. 비만이 있거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요산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죠. 결국 통풍 환자라면 단 음식들, 특히 과일에 과당을 안 먹는 게 좋겠다. 통풍은 DNA, RNA 같은 핵산의 대사물질인 이 요산이 늘어나고 침착돼서 오는 병이다. 자, 요산은 사실 체내 항산화 작용이 크고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될 때 올라갈 수 있으므로 과도한 스트레스 역시 피해야 된다. 알코올과 과당의 섭취는 통풍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평소 단 음식과 술을 줄여라. 또한 비만에서 올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 역시 통풍을 잘 유발할 수 있는 인자이므로 체중 조절에 힘써라. 마지막으로 핵산이 많은 음식, 동물성 단백, 내장류들, 또 등푸른 생선류들은 피하시는 게 좋다. 다음 시간에는 통풍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영양소와 나쁜 영양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 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